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듣기 팁 강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 챕터 18. 자, 우리 18단원의 장문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단문 아니죠? 장문입니다. 그래서 41번부터 42번은요. 조금 단일 지문이라고 해서 긴 지문인데 43, 45번보다는 짧아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쌤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사실상 장문으로 들어오면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1번부터 차례대로 문제를 푸시는 친구들이 좀 대부분일 텐데 그러다 보면은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읽거나 못 읽거나 그래서 뭐 찍거나 이렇게 끝나는 친구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자, 장문이에 특히 단일 지문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이냐? 하나의 긴 글을 읽고 제목 파악이라던가 자, 쌤이 체킹을 해볼게요. 제목 파악이라던가 빈칸 추론하기,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등의 문제에 대답을 하는 유형입니다. 자, 대부분 제목 파악이 41번, 그리고 어휘 문제가 42번으로 많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요하는 거냐? 우리 친구들의 뭐를 알고 싶은 거냐? 종합적인 사고력, 그리고 빠른 독해력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독해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빠르게 사고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41, 42번은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또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때가 많아요. 난이도, 길이에 대한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 건데 괜히 난이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 버려주시고요. 우리 조금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캐치해서 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문제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자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한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거든요. 자, 우리 제목 파악 같이 공부했었죠. 한 1, 2, 3, 4단원 중에 하나였던 걸로 쌤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부했을 때 어느 부분이 이 제목을 찾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그 근거를 찾아서 넣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매력적인 오답이 뭐가 많이 나옵니까? 대부분은 반이어로 정답이 골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역시나 어휘력이 중요하고 내가 모든 단어를 공부할 때 특히 반이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내가 반이어도 조금 캐치해 놓는 그런 자세, 그런 대비를 해놓으시면 이런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실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우리가 모의고사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어휘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해를 하기 위해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보기 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중요하다. 어휘 많이 암기해 두세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유형은 이렇게 주제 파악하는 거, 어휘, 빈칸 등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뭐예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중간에 1, 2, 3, 4, 5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마다 옳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1번, 42번 이렇게 순서대로 풀지 않고요. 당연히 어휘를 먼저 풀어야 되니까 42번, 그 다음에 41번을 푸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문제부터 확인해서 이게 제목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살펴보시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긴 글에서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할지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겁니다. 자,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긴 지문이 있고 41, 42번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제목이고 여기가 어휘입니다.
자, 내가 제목 문제를 풀려면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쌤이 뭐를 강조하죠? 그래, 전개 구조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읽기 전에 요렇게 한번 시선을 봤을 때 그때 살짝만 훑어봤을 때 여기 혹시 연결사라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owever이라던가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연결사가 이 however이 여기 중간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 맨 마지막에 막 in other words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다 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 그래 논리 구조가 바로 조금은 파악이 되면서 아 however이 뒤부터 중요하겠구나, 여기서 내가 제목 문제를 최대한 골라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반복되는 어휘들도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반복되는 어휘들, 비슷한 어휘들이 나오면 아 그게 글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중심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제목에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부터 먼저 읽어주시고, 자, 어떤 정보 파악해야 될지 미리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긴 글을 읽을 때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읽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뭐 사회라든가 막 경제라든가 어려운 지문의 내용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는 것 자체가 조금 벅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 여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간략한 메모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내용을 빠르게 캐치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자, 쌤이 얘기했다시피 각 문제 유형 푸는 방식에 먼저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요, 새로운 문제 유형이 아니거든요. 우리 30번 어휘 문제, 그리고 저기 제목 앞부분의 제목 문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조금 더 긴 글일 뿐이고 우리가 장문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쌤이랑 이렇게 장문, 단일 지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한번 기출문제 연습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실전에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2 모의고사 2021년 3월 학평 41에서 42번 문제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41번은 제목 문제, 42번은 보시면 어휘 문제죠. 여러분, 뭐부터 먼저 풀어요? 무조건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한 지문에 있다면 우리가 사실 제목 문제를 푸는 건 다 읽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낱말의 쓰임 문제를 먼저 푸시면서 그러면서 마무리로 제목 문제를 푸시는 게 순서상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쌤이 얘기하다시피 어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게 기준이 돼서 아, 이 어휘가 맞고 틀리고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휘는 아, 결국에 제목 문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봐보자. 여기 보시면 첫 시작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험 점수는요. 시작부터 시험 점수라고 하니까 갑자기 뜨끔하시죠? 괜찮습니다. 자, 시험 점수가 여러분 척도가 아니래요. 어떤 척도? 여기서는 자존감. 아, 시험 점수가 자존감의 척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however 나오니까 이거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자주 연관시켜요. A를 with B랑. 그래서 우리의 이 자존감과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이런 성과.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과 자존감을 연관시켜서 본다는 겁니다. 자, 얘들아 봐봐. 우리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봐보면 If I don't pass this test, 야, 내가 이 시험 통과 못하면 야,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신적인 함정이래요. 멘탈적으로 함정인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점수와 자존감을 연결해서 본다라는 거는 뭘 가리킨다? 아, 이거는 정신적 함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뭐를 하지 않은 진실의 뿌리가 두지 않은, 즉 진실하지 않은 함정일 뿐입니다. 자, 시험을 실패하는 건요, 그냥 시험을 실패하는 거, 즉
시험에 낙제했다? 그래. 시험에 낙제한 것뿐이에요. nothing more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단지 그뿐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nothing more. 단지 그것뿐이다 라고 해서 지금 시험 점수와 자존감을 같이 연관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야, 그것은 즉 시험 실패야. 시험에 낙제하는 거 있잖아. 자, in no way가 뭐냐면 결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결코 뭐뭐 아닌, 즉 우리 never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never가 들어가면 결코 아닌 거니까 부정의 의미를 동사에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설명적이니까 설명적이다가 아니라 설명적이지 않다. 결코 설명적이지 않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이 결코 설명적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 너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failing a test, 시험 낙제했어? 야, 그거는 너는 사람으로서 너의 가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 지문에서는 이런 표현 가져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in no way가 never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nothing more이 뭐예요? 단지 딱 그거에만 불과하다라는 표현들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in no way. 야, 그거는 설명 못해. description. descript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더 가볼게요.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여기까지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까지 묶어서 여기 있는 애가 주어, 요게 동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believing, 믿어요. 대절을 믿는 겁니다. 뭐예요? 야, 시험 성과가 너의 virtue, 뭐 너의 미덕의 그런 반영이다라고 믿는 것은 즉 이게 또 뭐야? 너의 가치와 또 연관시키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그거 어떻게 해요? 비이성적인 압박을 놓는 겁니다. 즉 비이성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너의 성과에. 자, 내가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야, 너 진짜 시험 못 보면 너 사람이 아니다. 야, 너 진짜 네 가치를 못하는 거야. 네 사람 가치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내가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나한테 큰 압박, 비이성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그쵸? 이해할 수 없어. 비이성적인 압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unreasonable. reasonable. 여러분, 쌤이 이걸 이렇게 적는 이유는 다 뭐예요?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시험 점수가 자존감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 연관이 없어. 그냥 시험이 실패되면, 즉 낙제하면 낙제한 것뿐이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들이 지금 다 계속 통일감이 있기 때문에 A, B가 틀릴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또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해가 됐잖아.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딱 느낌이 왔다면 이젠 좀 빠르게 가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것. 아, 또 시험이구나? 그냥 시험입니다. 자, 그거는 오직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 네 자격증, 너의 자격증에 대한 그 지위, 그 위치가 단지 그냥 지연된 것뿐이야. 아, 지금 실패했어? 뭐 통과 못했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이건 그냥 너가 그 자격증 시험에 통과하는 거에 좀 지연된 것 뿐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maintaining이 뭐냐면요. maintain, 유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뭐를 유지해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러므로의 체킹. 아,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들어가는데 대놓고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또 플러스 중요해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태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 됐죠?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거만 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시험에 대한 태도. 괜찮죠? 근데 그게 어쩌자고? 아, 그건 그냥 시험일 뿐이야. 그럼 이거 뭐예요? 자존감과 연관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케이, 그럼 정답 몇 번? 바로 1번으로 택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자, 만약에 너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럼 재확인해봐라. 네가 열심히 공부한 것을 마음적으로, 좀 멘탈, 정신적으로 재확인을 하고 그리고 믿어라. 뭐를? 대처를 믿어라. 너 잘할 거야. 아, 여러분 열심히 스스로 공부했잖아요. 이거 스스로를 믿어요. 잘할 거야 라고 믿으시라고요. 자, 만약에 반대로 You did not study as hard as you should have or wanted to. 이게 뭐예요? 너가 원하는 것만큼 또는 너가 해야만 했던 것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여라. accept. 받아들이세요. 뭐를? 대처를. 그것을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거를 받아들이래요. 자, 뭐를 넘어섰다? 너의 통제를 넘어섰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주의를 기울이시라고요. 자,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일. 어떤 일?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을 하셔야죠. 내가 이런 거죠. 시험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이틀 남으면 무슨 생각해요? 공부, 2주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은 그 며칠 있죠? 그 며칠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에만 집중하라 이 말이죠. 됐죠? 그 말은 뭐예요?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요 뒤까지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2가 정답이어야 될 건데 정말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어디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여러분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생각입니다. 서치즈부터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여기까지. 자, 이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야? I didn't have enough time. 야, 나 충분한 시간이 없어. 나 시간 없어. 내가 뭐를 했었어야 되냐, 뭘 가졌어야 한다, 뭐 그런 생각. 불필요한 생각이죠. 자, 근데 그 생각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요? 오히려 증가시켜요? 뒤에 보시면 시험을 치르는데 나 진짜 얼마 못해가지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나 시간 없어. 이런 건 스트레스를 오히려 증가시킬 뿐이죠. 완화시킨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여기서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건 스트레스가 일종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그죠? 근데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못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순간 내가 나를 깎아먹는 거니까. 그래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야 된다? 증가가 돼야 된다. 우리가 심화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 컴파운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결국에 어휘 문제도 이 정답을 보니까 반이어가 나왔네. 그럼 우리가 30번 이렇게 같이 어휘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런 어휘 문제에서 봤을 때 어휘는 반이어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완화시키다가 약간 내용이 이상하다면 내가 한글로라도 반대로 완화시키지 않는다. 그거의 반대 심화시키나 혹은 증가시키나 요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조금은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 있는 이 41번에 혹시 여기 보시면 일부 스트레스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 전혀 아니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와 연관된 거지. 그치? relieve the stress와 연관됐다고 보시면 되고, 자, 시험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거, 시험을 위해서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게 막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안 했고요. 자, 반복에 대한 얘기 1절 안 했고요. 사운드가요, 소리란 뜻도 있지만 건전한, 건강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건전한 신체, 그게 뭐예요? 성공에 대한 키다. 성공하려면 건강해야 돼. 요렇게 신체가 튼튼해야 돼. 요런 얘기한 거 아니었죠. 그래서 요런 단어들 조심하시고요. 정답은 1번, 42번에는 5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데요. 고정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냥 해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시는 거 아니니까요. 꼭 연습해보시고 쌤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